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마트 밴드는 생각 과다입니다. 스마트 밴드, 요만한 밴드죠.를 차고 다니는 분들이 요새 많으시더라고요. 스마트 밴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즉 착용기기 또는 액티비티 트래커, 활동 추적기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스마트 밴드 속에는요, 2개 내지 3개의 그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센서를 갖다가 굉장히 작죠. 초소형화된 정밀기기 이렇게 불릴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MEMS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 가장 이제 보편적인 게 세축 가속도계입니다. 옛날에 만보계, 요새도 있긴 합니다만은 만보계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초소형화한 거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속도의 변화를 갖다가 측정하게 합니다. 두 번째가 맥박계입니다. 네, 그래서 맥박수를 재는데 어떻게 재냐면은 스마트 밴드에 이렇게 차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적외선을 갖다가 피부를 향해서 쏴요. 그럼 피부에는 뭐가 있냐면은 모세혈관이 있거든요. 모세혈관이 맥박에 따라서 이렇게 수축했다가 팽창했다를 갖다가 반복하잖아요. 요 변화를 갖다가 적외선으로 쏴서 측정을 하는 거죠. 요거 이제 맥박계입니다. 조금 더 고급 제품에는요, 자이로 센서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자이로 센서는 아까 가속도계가 속도의 변화를 잰다 그랬잖아요. 자이로 센서는요, 각도의 변화, 그러니까 스마트 밴드가 각도가 변하잖아요. 네, 그러면 각도의 변화를 재는 게 자이로 센서입니다. 스마트워치라고 또 요새 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스마트워치는 스마트 밴드에다가 시계의 기능, 그러니까 시계는 이제 모양이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바늘이 돌아간다든지 모양이 있고 시계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강화한 것, 이걸 갖다가 이제 스마트워치라고 합니다. 스마트 밴드는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반드시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돼 있죠. 스마트폰 앱이 이제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3가지 역할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가 계산, 두 번째가 관리와 알림. 네, 관리하려면 자꾸 알려야 되겠죠. 세 번째가 건강 콘텐츠 제공, 이 3가지입니다. 계산, 무엇을 계산해내느냐? 아까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냅니다. 당연히 몇 보를 걸었느냐? 네, 걸음 수를 측정해내겠죠. 두 번째가 칼로리를 계산해냅니다. 세 번째가 이동 거리, 네, 또는 걸은 거리를 갖다가 계산해내고요. 이동 거리는요, 스마트폰에는 GPS가 있잖아요. 요걸 사용해서 또 추가적으로 또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해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좀 이렇게 추상적인 계산이긴 합니다만은 뭐 수면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활동량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또 계산해냅니다. 관리하고 알림은요, 네, 많은 거를 관리를 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 관리를 하겠죠. 또 체중 관리를 합니다. 또 어떤 거는요, 식단 관리를 합니다. 음식 관리를 하고요. 또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요. 수면 관리도 하고 또 휴식 관리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관리하면서 이렇게 뭐 쉬어라, 뭐 잠은 어떻게 잤다, 좀 더 먹어라. 더 먹으란 말은 안 하겠죠? 네, 식단 관리니까요. 좀 더 운동을 더 해라. 이런 이제 알림을 계속 보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건강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스마트 밴드 또는 스마트워치 좀 유용성이 있겠죠? 네, 가장 큰 유용성은요, 정말 가장 기본적인 만보계로의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뭐 몇 걸음 걸었느냐, 만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갖다가 계속 이제 알려주죠. 예, 그러면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만보가 안 됐으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정말 하루에 만보를 걷잖아요. 예, 그러면은 대충 한 8km 걸은 셈이 됩니다. 두 번째의 효용성은 뭘까요? 두 번째 효용성은 좀 불규칙한 습관을 갖다가 규칙적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는 아니면은 좀 나태한 사람을 갖다가 좀 더 주도적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정말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계에 따라서 하게 되니까 기계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진짜 유용성은 뭐냐면은 재미라는 겁니다. 재미.
이게 이제 이렇게 자꾸 보고 있으면 이게 이제 우선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학습하는 재미가 있고요. 또, 내 몸이 이렇구나. 내 몸의 상태는 어떻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구나를 갖다가 이렇게 수치로 보여주잖아요. 이걸 보는 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기심도 생기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들여다보죠. 네,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스마트폰은 매일 뭐 여러 가지 알림이 와가지고, 또는 알림이 없어도 자꾸 들여다보잖아요. 스마트 밴드가 있으면은 더 들여다보게 되죠. 네, 이런 이제 재미가 있는데요. 이 재미는 뭐라 그럴까요? 장난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장난감을 굉장히 오래 사용하는 거 보셨어요? 네. 며칠 또는 몇 주입니다. 네, 며칠 몇 주가 지나잖아요. 그럼 시들해져요. 물론 길게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 네,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서서 걷는다, 불을 사용한다, 뭐 손가락이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생각이 있다, 없다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생각이 있죠. 네, 생각은요, 그러니까 동물들은요, 한마디로 생각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느끼는 대로 또는 하고 싶은 대로 바로 행동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행동밖에 없다. 행동과 느낌밖에 없는 게 동물이고요. 사람은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합니다. 아니면 보기만 하고요. 아니면 듣기만 하고요. 아니면 생각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한다든지, 가상 현실을 갖다가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미래를 생각한다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생각과 조금 아까 이제 행동이, 이제 동물들은 다 행동만 한다 그랬잖아요. 이 생각과 행동의 합이 한 사람한테는 일정합니다. 네, 이거 일정하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행동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행동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줄어듭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요, 모든 인류는요, 거의 주로 다 행동이었어요. 물론 이제 생각하는 좀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하루의 일상을 보면은 행동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요즘은요, 하루의 일상을 보면요, 생각이 대부분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을 하는 건 별로 없고요,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이거 좀 짐작이 되시죠? 네,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이제 TV였고요. 요새는 TV보다는요, PC, 태블릿, 스마트폰, 네, 그리고 각종 이제 기기들이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거죠. 네, 스마트 밴드는요, 당연히 생각 과다를 일으킵니다. 스마트폰이 그렇듯이요. 네,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런데 내 집중력과 내 시간과 내 노력을 사용하게 되죠. 네, 하루에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상대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느끼는 것은 점점 위축이 돼가죠.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면은요, 네, 생각 과다가 되고요. 생각 과다가 되면은 생각 과다의 부작용이 침투하게 됩니다. 서서히. 네, 그게 이런 겁니다. 잡생각이 많아지죠. 네,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정작 내가 뭘 하려다 보면은 그것들이 침투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집중력이 저하되고요.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요. 네, 실수를 하게 되고요. 네, 급기야는 어떻게 돼요? 비숙면이 옵니다. 또는 불면이 오죠. 그리고 기력이 소진이 됩니다. 또 피로감이 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각종 통증과 몸의 기능 장애가 옵니다. 네, 통증은요, 제일 대표적인 게 두통 또는 뒷목의 근육 뭉침 이런 것들이 오고요. 소화가 안 된다든지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저항력이 떨어져가지고 감기에 자주 걸린다든지 몸을 안 쓰니까요. 네, 머리만 쓰고 몸을 안 쓰니까 이런 문제가 점점 오게 되는 거죠. 이를 총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요, 뇌는 신나고 몸은 망가지고라고 합니다. 네, 아는 것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많은데요, 몸을 점점 안 쓰다 보니까 몸의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이를 총체적으로 뇌는 신나고 몸은 망가지고라고 합니다. 스마트 밴드는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나침의 부작용이거든요. 제가 사실 만병의 근원, 한 공통적인 원인 하나가 바로 지나침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만보계를 예를 들어볼까요? 네, 만보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내 몸에 무리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지침이잖아요. 매일 만보기를 해라. 만보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지나치게 된다는 거죠. 이 지나침의 누적이 모든 병의 원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노화의 원인이 되죠. 그 한 예를 든다면은 나이 든 사람이 이걸 자꾸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퇴행성 관절염을 갖다가 또 촉진시킵니다. 이게 이제 지나침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사실 아까 제가 30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동물같이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뭘까요? 알고 생각하기보다는 행동하고 느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꾸 가르치죠. 좀 생각 좀 하고 행동을 해라. 이 말을 너무 자주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맞고 저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생각하고 행동하라는데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꿔서 이게 균형이 될 때까지 행동하고 생각하라. 행동하고 느껴보고 생각하라. 이렇게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행동을 먼저 하고 생각을 나중에 하라. 물론 그러다 보면요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래도요 행동을 하다 보면요 이 시행착오가 적어지거든요. 근데 생각만 하다 보면요 행동 자체를 안 하니까 시행착오 자체도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은 굉장히 복잡하죠. 뭐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뭐 맥박은 어떻고 내가 뭐 맷볼을 걸었고 이렇게 생각이 복잡합니다. 근데 행동은요 정말 단순해요. 몇 가지 되지도 않거든요. 닥터이가 하라는 행동 이게 몇 가지 안 되잖아요. 내 몸만 회복 훈련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하루를 깨서 잘 때까지 하루를 보내는데 가급적이면은 10%를 남겨라. 10%를 지나치게 하려고 하지 말고 10%를 남겨서 해봐라. 이게 덜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더하는 방법이다. 운동도요. 꼭 이렇게 만보를 하겠다고 하지 말고요. 닥터가 가르치는 방법은 밀당이라는 방법입니다. 밀당은요. 이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어제 내가 얼마를 했나. 요거만 기억하는 거거든요. 어제 한 거를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매일 하는 거니까 어제 한 걸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좋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그 조금이 한 10%거든요. 어제 내가 한 10분 정도 걸었다. 그러면 오늘 11분 정도만 걸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걷기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어제보다 10%를 더 하는 것, 이걸 이제 밀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괜찮으면은 또 밀기를 하시고요. 밀기를 했더니, 밀기를 하고 하루를 지났더니, 조금 뭐가 좀 지나친 것 같아. 그러면은 어제의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당기기라고 해요. 그래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은 결국 밀기가 점점점 누적이 돼가지고 점점점 더 강하게 되는 거죠. 꼭 지침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지나치지 않거든요. 이게 더 훨씬 낫지 않아요? 해보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자, 스마트밴드, 스마트워치는요, 생각 과다를 가중시키고요, 행동을 위축시킵니다.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고요, 하더라도요, 단기간만 사용해 보세요.